참나. 언제 한번 분유를 타봤어야 알지. 맨날 나만 고생하고, 언제 제대로 한번 도와줘 봤어야 알지. 애 분유 타는 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참이 지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나 내가 왜 그랬지? 싶은데 그 순간에는 사실 내가 이상한 말을 한 걸 몰라요. 안녕하세요. 편한 엄마 한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산후우울증 극복 방법이 공개됩니다. 와! 우선 제가 둘째를 출산해보니 둘째는 산후우울증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산부인과 원장님께서도 둘째는 산후우울증이 거의 없다. 단 산전우울증이 있다. 그리고 산후우울증은 초산맘들에게 많이 찾아온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첫째 아이를 출산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극복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우울증이 왔을 때 겪었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첫째 아이를 키울 때였어요. 신랑이랑 같이 있는 시간에 아이가 배고프다고 으앙 울면 신랑이 항상 분유를 탔어요. 그동안 저는 일어났어. 기저귀 확인하고 수유 쿠션 두르고 아이를 안고 가제수건 챙기고 이렇게 수유 준비를 했죠. 수유 준비를 하는 동안 신랑이 분유를 딱 타오면 바로 먹일 수 있었어요. 신랑이 나름 자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신랑이 분유를 타러 갔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물을 먼저 넣었었나? 분유를 먼저 넣었었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맨날 타던 건데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참나. 언제 한번 분유를 타봤어야 알지. 맨날 나만 고생하고 언제 제대로 한번 도와줘 봤어야 알지. 애 분유 타는 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놀랍죠? 항상 신랑이 분유를 타줬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날 신랑한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였던 게 이상한 데서 터진 거죠. 이게 82년생 김지영에서 나온 기니까지는 아닌데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머릿속에 있는 말들이 정리가 안 돼서 확 이상하게 쏟아져 나와요.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신랑은 엄청 당황했겠죠? 신랑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맨날 내가 타던 건데 왜 저래? 이랬겠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나 내가 왜 그랬지? 싶은데 그 순간에는 사실 내가 이상한 말을 한 걸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후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산후우울증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 상태이기도 했어요. 아이를 낳고 기억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자신감, 자존감도 상당히 낮아지고요. 왜냐면 매일이 다 처음이라 그래요. 아이를 먹이는 것도 처음, 재우는 것도 처음, 그리고 이앓이 하는 걸 견디면서 새벽 내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것도 처음. 매일이 처음이라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항상 힘들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유식 만들고 뒤돌아서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근데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복직은 할 수 있을까 앞날이 막막하고 여기에 살까지 안 빠지면 정말 듣기만 해도 우울하죠.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극복 방법 3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내려놓기, 생각하기, 준비하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일단 하루에 할 일은 한 가지씩만 정하세요. 오늘은 이유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유식만 만드는 거예요. 빨래하고, 반찬하고, 저녁 준비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죠. 그날은 그냥 시켜 먹는 걸로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육아를 편하게 하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하나씩 하면서 내가 다 해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해요. 첫 번째, 내려놓기. 여러분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한 육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생각하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우리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잠을 잘 못 자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머리를 많이 안 써서 그러거든요. 사실 육아가 굉장한 단순 노동이고 반복적인 일이에요. 머리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뇌가 자꾸 멈춰 있게 되거든요. 이런 뇌를 자꾸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기에 가장 좋은 팁을 드리자면 오늘부터 TV 대신 라디오를 켜세요. 사람들이 보지 않고 듣기만 할 때 머릿속이 많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자꾸 되새겨 본다거나 오늘 신랑이랑 이야기할 것들을 예쁘게 얘기할 수 있게 정리해 본다거나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이따 신랑이 늦게 들어오면 오늘은 화내지 말고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봐야지 라던가 이런 감정 조절 능력과 사람과의 대화할 때의 소통 능력 그리고 기억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준비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육아를 하면서 심히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경력 단절로 인한 앞으로의 불분명한 미래. 전 이 고민을 할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못 다니면 어떡하지? 난 뭘 해야 하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현모양처가 될 거야. 난 집에서 살림하는 게 내 꿈이야. 이런 분들 말고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아이가 4세 이상이 되었을 때 사회로 다시 나를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4세쯤 되면 경력 단절로 인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일에 대한 감도 많이 잃었고 일단 나이가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뭔가 준비하고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배우고 시작하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됐을 때 당당히 나갈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1년간 온라인 강의와 시험으로 4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 자격증은 물론 지금처럼 일을 할 때 엄청 큰 자산이 되었고요. 꼭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건 아니지만 육아를 하면서 내 인생을 그냥 방치해버리시지 말고 나에 대한 자기계발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황금기는 성공해서 잘 나가는 그 시기가 아니라 성공해서 잘 나가는 그 시기를 위해 준비하는 이 시기가 황금기거든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의 황금기 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기 딱 좋은 황금기에 우울해 힘들어 하면서 자꾸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쏙 빠져나와서 멋진 나날을 꿈꾸면서 기운차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기운 내세요. 자, 이렇게 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좋은 날을 위해 준비하기 딱 좋은 이 황금기 어머님들 오늘만큼은 우울감 싹 날려버리시고요. 황금기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육하세요.